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모두 세 차례 만났습니다. 공식 양자회담은 결국 무산됐지만 산적한 현안을 조속히 풀자는 공감대가 마련되면서 양국의 협의도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도쿄를 잠깐 연결해보고 오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두 정상이 어제 만찬석상에서 짧게 첫 대면을 했고 오늘 두 차례 더 만남을 가졌는데 자, 일본 정부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현재 진행 중인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에 앞서 열린 4개국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회담이 모두 끝난 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11일 당선 축하 전화를 한 뒤에 넉 달 만에 만찬 속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 만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두 정상이 매우 짧은 시간 만나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엄중한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 외의 대화 내용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일본 언론들 역시 두 정상의 첫 만남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양국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양국 관계 개선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일본 정부 대응은 조금 소극적인 상황이기도 한데 이번 만남 이후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두 정상의 첫 만남에 맞춰 김포 하네다 노선 항공 운항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2년여 만인데요. 한일 민간 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과거사를 둘러싼 양국 입장에는 온도차가 남아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첫 만남에서 관계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런 발언은 양국 현안에 한국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일본도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민당 내 소수 파벌 출신인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이런 정체 국면이 바뀔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은 일본에서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 당내 강경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펼 것이란 기대인데요. 일단 다음 달 윤동민 신임 주일 대사가 부임하고 이달 추진됐다 미뤄진 박진 외교부 장관 방일도 선거 뒤인 다음 달 중순쯤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계기로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정부의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안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다음 달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쉽지 않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가게 될까요? 네, 외교부는 최근 강제동원 문제를 풀기 위한 민관협의기구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 인사를 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달 내 출범이 사실상 어려워졌는데요. 재판에서 이미 승소한 피해자들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과거사 문제뿐 아니라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타이완에 이어 영국이 오늘부터 원전 사고 이후 취해온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풀었습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를 주도하는 일본이 가입을 신청한 한국에 그 전제 조건으로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를 어떻게 매듭 지을지도 양국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일본은 최근 북한 미사일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과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양국 협력을 위해서는 한국의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일본 스스로 쌓아올린 대화의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